오늘은 치유법과 개운법의 비전으로 알려진 육효축일피 흉화의 비전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겠다.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는가? 대체 왜 화해 메이크 체인저즈 2에 하는가? 아픈 건 고통스럽고 어두운 건 불안하고 모르는 건 두렵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나름의 푸른을 실감하는 시간이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장거리 주행에서 크고 작은 사고 없이 산뜻하게 살아가는 복이 흔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육지를 주행하는 중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마법의 양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무바퀴를 고무튜브로 바꾸는 정도의 스위치를 기대할 수는 있지 않을까? 설상가상 어두운 터널까지 만난다면 하늘의 명을 맡겨보기도 하고 믿지도 않았던 천지신명의 은혜를 기다려도 보고 거짓말처럼 흐름이 바뀌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자기 최면도 시도해본다. 이것들은 말만 조금씩 다를 뿐 무한 긍정의 자세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은 참된 절망보다 더 아플 수 있다. 그렇다. 펄럭이는 불운을 소강시키려고 근거 없는 희망의 부채질을 더하다가는 자칫하면 깊은 상처로 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하건대 아마도 당신은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책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간 예측에 머물렀던 육효 연구의 세대교체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그 성공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권할 만하다. 지혜로운 자는 피할 수 있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을 구분한다. 굳이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아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난관을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극복의 유일한 방편은 아니란 뜻이다. 물론 화해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차선은 된다고 본다. 최선을 선택하되 차선의 여유도 갖는 것,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첫 번째 과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첫 번째, 문제를 직시하라. 그리고 문제와 화해 메이크 법하는 화해 메이크 체인저즈 투법을 통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일찍이 역의 지혜는 아인슈타인이 감동했고 이순신이 전쟁을 지휘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화해법을 통해 우리는 동양 최대의 인문학 역의 세계를 완성하고 불편한 인연들을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다룰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될 것이다. 2019년 12월 종로에서 박형규. 저자 서문. 사람은 간혹 피하기 어려운 곤혹과 좌절을 마주한다. 그런 불가피한 불운을 직면하게 되면 대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늘의 운명을 맡긴다.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하늘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대하며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염원한다.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역의 지혜를 이용하고자 한다. 스스로 재난을 상쇄시키고자 화해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다. 2000년 전 한나라 시대의 유적지를 통해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미 그때부터 인간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 방법을 궁리했다는 점이다.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진택의 흔적과 신령한 힘의 기대, 흉을 물리치려는 영험한 부적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는 게 그 증거다. 한때의 장도능은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를 창시했다. 부적 혹은 주문, 방중술 등의 비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치료하는 등 민생고를 덜어주는 영험함으로 대중에게 크게 추앙받았다. 5마리의 쌀을 받고 넘겨준 신통한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두미도라 불리게 되었다. 교주는 장천사였다. 그를 추종하는 신도는 시대를 넘어 현대까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런 양생의 도리는 중의학 일부로 전해져 후세의 추규 13과의 비급으로 이어졌지만
서양의학의 근거 중심적 검증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영험함도 변방으로 밀려나고 미신으로 격화되며 점차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두미도도 추규 13과도 그리고 그것을 미신이라 내치는 현대과학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으로부터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이다. 육효 예측은 한대에서 기원하여 그 이후 널리 유전되었다. 그러나 육효 예측 후 문제를 해결할 육효 화해법은 거의 없었다. 몇 안 되는 화해의 예시가 고서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너무 간단하고 두서가 없어 일반인들에게 화해의 의미를 10분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육효 연구가들이 수십 년간 공부해도 결과를 다스릴 화해는 어려워 진정한 축일 피움은 언감생심이고 그저 예측에서 만족하고 물러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오랜 기간의 연구와 실천 끝에 민간 비전의 화해법을 바탕으로 독특한 육효 화해법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예측술은 반토막의 역할에서 벗어나 거의 나무랄 데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간소한 예로 나의 육효 화해법 이론 검증을 위해 일본 학생들이 문자 오행의 기운에 따른 종자 발화율 비교 실험을 시도했었다. 한 종류의 종자를 임의로 묶어 수, 목, 금 세 가지의 오행, 글자로 분류하여 같은 조건에서 발화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수로 분류한 종자 발화율은 90% 정도, 목으로 분류한 종자 발화율은 70% 정도였는데 금의 글자로 분류한 종자 발화율은 30% 정도에 그쳤다. 말하자면 비록 문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특정 오행의 기운을 체현하게 된다. 라는 확신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해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화해로 일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불리한 에너지가 너무 크게 되면 만족스러운 화해를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 현대과학을 배척하지 않는 유연성을 유지하며 알맞는 화해 방법을 얻기까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육효 화해는 미신으로 전락하지 않고 학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그 수고는 하구각자의 몫이라는 책임을 남기고 여는 말을 맺고자 한다. 2007년 5월 왕훈. 역자 후기. 이 책의 저자인 왕후웅 선생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육효의 대가로 손꼽히는 분이다. 출간한 책으로는 육효의 칙질병 신탐, 육효 분류점 험기법, 육효의 칙자수 보전, 육효계 레설진, 태설 육효의 칙학, 육효운인의 칙학, 초학 육효의 칙, 육효경제의 칙학, 육효풍수의 칙학 등이 있다. 맹파명리 창시인 단건업 선생과 함께 맹파명리를 연구하고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육효를 전수해주신 왕후웅 선생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강좌를 열어 직접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마침 단건업 선생을 통하여 2018년 10월에 한국 초청하여 강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때 많은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출판권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효학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며 2019년 3월에 정식 판권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정통맹파명리학 수론 심재호 부회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판한 육효 축일피 흉화해비법은 책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화해법에 관한 책이다. 특히 육효점단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하여주는 비전이니 가히 육효학의 최고 절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해 방식은 예측 목적사로 괴를 분석하고 음양, 오행, 12지지, 방위, 팔괘, 육신 등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문제들인 남녀관계, 직장이동, 승진, 관제구설, 자녀공부, 대학 입시, 질병 등등을 육효로 예측한 후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문점자에게 화해법을 알려주어
축일 피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 육효 예측사들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의 기술된 핵심을 체득한다면 예측술로서의 유효하게 심연의 한 단계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만일 이 책을 통하여 화해의 이치를 터득한다면 분명 술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되기까지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정통맹 파명리학술원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윤문과 교정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정화 교수님과 윤영의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편집과 디자인을 도맡아 해주신 김혜숙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0월 종로에서 박형규, 인천 계양산 자락에서 심재호. 목차 추천사 저자 서문 1장 6효 예측의 목적 2장 12지지의 천기누설 3장 은장된 8괴의 함의 4장 간지나픔과 용도 5장 오행에 대응하는 정보 6장 오행의 방위 형식 7장 오행의 시간 형식 8장 오행의 색채 형식 9장 오행의 수 형식 10장 오행의 음성 형식 11장 문자와 도형의 은장된 오행 12장 화해물 제작 시 주의할 점 13장 화해의 종류 14장 육효택일법 역자 후기